오늘 할 부분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서 이제 물질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구분하면서 이제 할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물질이라는 걸 분류를 할 거야, 물질. 그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이제 우리가 순물질하고 혼합물로 이제 구분이 돼. 그러니까, 순물질이라는 건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거야. 아, 네. 그러면 공기는 그럼 혼합물이에요? 그렇지. 질소라는 물질과 산소라는 물질이 섞여 있으니까. 결합이 아니라 그냥 섞여 있는 거.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자, 순물질이야. 알지? 근데 이 순물질은 다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 자, 하나는 자, 원소 물질. 그다음에 순물질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설명해 줄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화합물이야, 화합물. 여러분 혹시 원자라는 거 알아? 원자?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원자라는 표현은 다 들어봤을 거야. 네, 근데 이제 정확한 뜻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이제 우리가 들었던 것들이잖아. 자, 원자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이 있어. 자, 이 물질을 쪼갤 거야. 계속 쪼개놨을 때 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있어. 그것을 원자라고 그래. 그래서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최소 알갱이라고 그래.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최소 알갱이를 원자라고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야. 기압분소 같은 거. 뭐 서로서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최소 알갱이고, 그럼 이제 원소는 뭐냐? 바로 요 알갱이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그래. 그래서 원소는 원자의 종류야.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것이 있어. 물이라는 물질이 있어. 그럼 물이라는 물질을 쪼갰더니 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네. 자, 알갱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동그랗게 이게 표시할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에 자, 산소 원자가 있고, 자, 여기에 양쪽에 수소 원자가 요렇게 되어 있어. 자, 이것이 바로 물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모여가지고서 얘네들이 단단히 붙어 있으면은 고체인 얼음이 되고, 얘네들이 약간 떨어져 있어서 움직일 수 있으면 액체인 물이 되고, 얘가 완전히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수증기, 기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물은 자, 이렇게 해서 알갱이가 몇 개니? 3개잖아. 그래서 물은 3개 원자로 구성이 돼 있다. 근데 그 알갱이 중에 2개의 종류는 뭐야? 수소지. 자, 그리고 하나는 산소잖아. 그래서 요 알갱이의 종류인 수소, 산소가 바로 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은 수소와 산소의 2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는 알갱이고 원소는 그 알갱이인 원자의 종류를 뜻할 거야. 알지? 그럼 호돈수 물질은 뭐냐? 자, 이런 알갱이들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산소 기체라고 하면, 자, 얘는 알갱이 2개, 원자 2개가 이렇게 붙어서 되어 있어. 근데 이 종류가 둘 다 산소예요. 그러니까 산소 원자가 2개가 있는 거지. 산소 원자 2개가 이렇게 딱 붙어서. 그러면은 이 원자의 종류는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이 된 물질을 호돈수 물질. 알지? 호돈수 물질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렇게 산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질소 기체 같은 경우도 자, 알갱이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질소, 자, 여기도 질소. 그러면은 이 알갱이 원자의 종류가 질소라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바로 이제 이런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흑연 같은 경우, 흑연. 그러면 흑연은 이렇게 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네들의 종류가 전부 다 탄소야. 그래서 탄소라는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야. 그럼 우리는 이것들 전부 다 뭐라 부른다? 그렇죠. 호돈소 물질이라고 한다. 호돈소 물질. 자, 그다음 화합물은, 자, 물은 호돈소 물질이 아니죠. 물은 왜? 수소와 산소 두 개 원소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물처럼 한 개 원소가 아니라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이 돼 있으면 자, 이것을 뭐라 부른다? 화합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화합물은 영어로 우리가 컴파운드라고 그래. 컴파운드. 가끔씩 이제 영어 써줄 거야. 이제 컴파운드, 화합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수능물질은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구분이 된다. 그럼 이제 물은 있잖아. 잘 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면 물이 만들어져. 그냥 닿자 서로 이거 털끝만 닿자마자 바로 그거는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이제 서로 충돌하면서 반응할 거야. 그래서 수소 기체는 자, 요렇게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루어져 있어. 그럼 얘는 뭐다? 호돈소 물질. 자, 산소 기체도 산소 원자 두 개가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제 둘이 딱 충돌하면서 얘네들이 툭툭 끊어진단 말이야. 끊어지면서 여기에 산소 원자에 이제 수소 원자가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붙어버리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호돈소 물질이 두 개가 하나의 화합물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이 반응을 뭐라 하냐면은 뭐 그냥 듣기만 해. 이걸 화합 반응이라고 해. 화합 반응. 그래서 두 개 이상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걸 이제 화합 반응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화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물이거든. 그러니까 물은 뭐가 돼? 화합 반응에서 만들어진 물질이어서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이제 화합물이라고 그래. 화합물. 근데 너희 혹시 그거 들어봤니? 물의 전기분해. 물의 전기분해. 물에는 뭐냐면은 물에다가 전기를 흘려보내줘. 그러면은 물은 요렇게 산소하고 자,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그럼 전기를 흘러보내면 떨어져요? 얘네들이 탁탁 끊어져. 끊어져. 왜 물이 되지? 이게 이제 전기라는 것이 이제 에너지거든. 그 에너지가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일을 하면서 얘를 탁탁 끊어. 끊은 다음에 자, 산소와 수소로 다시 분해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지. 자, 이것을 우리는 분해라고 그래. 분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소 원자 두 개짜리인, 아니, 산소 원자 두 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소 원자 두 개와 수소 원자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원자 두 개가 만나서 산소 기체. 자, 수소 원자 두 개가 만나서 수소 기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화합물이잖아. 종류가 두 종류인데, 자, 화합물을 분해시켰더니 뭐가 됐어? 호돈소 물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산소는 분해가 될까 안 될까요? 호돈소 물질은?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해가 되면은 그거는 자, 이게 분해가 되는 거는 화학 반응이 아니야. 핵 반응이야. 알지? 핵 반응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원자력 발전할 때 그 막 원자 핵 막 해서 핵 반응이라고 해. 자, 그러니까 이 화합물은 있잖아. 분해가 된다.
분해가 된다. 그 얘는 호돈소는 분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수물질이 있는데 한 종류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는데 얘가 호돈소 물질일지 화합물일지 어떻게 구분할 거야? 그치? 그래서 분해 반응 시켜버릴 거야. 분해 반응을 했더니 분해가 됐어. 그러면 얘는 화합물이야. 그래서 화합물을 분해시키면 그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원소의 호돈수 물질로 분해가 된다. 근데 그 핵반응은 뭐예요? 아, 우리 이제 원자 안에는 이제 원자 핵이라는 것이 있거든. 그래서 핵과 핵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제 쪼개지거나 아니면은 합쳐지는 반응이 있어. 그럼 저희가 그냥 그 미사일 말하는 그 핵이 자, 거기서 이제 핵 분열. 그래서 원자 핵이 쪼개지면서 다른 원자가 만들어져. 자, 이런 것도 이제 핵반응이라고 그래, 핵반응. 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자, 호돈소 물질은 분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화합물은 분해가 돼. 그러니까 화합물이 어떤 식으로 분해가 되냐면, 화합물은 분해를 하게 되면은,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호돈소 물질들로 분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호돈소 물질은 분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수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자, 얘는 호돈소 물질, 화합물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 알겠지? 자, 이게 수물질이야. 수물질. 자, 지우도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혼합물이라는 것이 있어. 혼합물. 자, 얘들아, 영어로 우리가 믹스란 뜻이 뭐야? 믹스. 그치? 섞는다는 얘기야. 섞는다? 아니, 섞는다. 믹스커피도 섞는다. 이건 다른 의미다. 알겠니? 네네. 이건 다른 의미야. 약간 검정색으로 이런. 그러니까 섞는다는 것은 그 물질이 변화가 돼서 안 좋은 걸로 바뀌는, 부패가 된다는 뜻이고, 자, 믹스는 섞는다 또는 혼합한다는 뜻이야. 알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질들을 같이 섞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혼합물은 영어로 믹스처라고 그래. 알지? 그래서 혼합물은 뭐냐?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어떻게 돼 있다? 섞여 있는 것을 혼합물이라고 그래. 혼합물. 알죠? 그래서 순물질하고 혼합물을 구분할 때, 자,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어. 자, 이건 봐봐. 설탕 있지? 순물질일까? 혼합물일까? 설탕은 순물질이에요. 어떤 게 설탕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혼합물 아니에요? 아니죠. 원자들이 서로 붙는 것은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새로운 물질이. 그러니까 아까 이게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 그 여기는 수소 원자, 이렇게 수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거든. 자, 얘는 산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물은 산소 원자에다가 양 끝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붙어버린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얘도 순물질, 얘도 순물질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원자끼리 딱 단단하게 붙어버리는 거야. 자, 근데 혼합물은 그게 아니라, 붙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그냥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설탕은 순물질이에요. 그래서 설탕은 탄소 원자가 12개. 되게 많아. 수소 원자가 22개. 산소 원자가 11개가 서로 연결돼서, 단단하게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 하나의 순물질이 바로 설탕이야. 알지? 자, 그 다음에 물도 순물질이죠. 네.
근데 설탕을 물에 녹일 거야. 그럼 뭐가 되니? 혼합물. 설탕물이 되지. 네. 그럼 이 설탕물은 설탕과 물이 어떻게 돼 있니? 섞여 있어. 섞여 있어. 자, 섞여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그리고, 자, 요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각각 순물질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섞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막 요런 식으로 이렇게 섞여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설탕이라고 하고 얘를 물이라고 한다면 설탕을 물에다가 섞으면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그래? 설탕물이라고 하고, 자, 이 설탕물 안에는 설탕과 물이 어떻게 된다? 섞여 있다. 섞여 있다. 합쳐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섞여 있다. 믹스가 돼 있다. 따로따로 있던 것이 어떻게 돼? 이렇게 믹스가 돼 있다. 섞여 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혼합물이라고 그래. 혼합물.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혼합물이 된다. 그럼 혼합물에는 설탕도 있고 물도 같이 섞여 있잖아. 자, 우리가 설탕을 먹으면 어떻게 돼? 달지. 설탕물도. 그럼 설탕의 특징이 뭐야? 달다란 뜻이야. 근데 설탕물도 달아. 그럼 설탕물에는 설탕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네? 그렇잖아. 네. 혼합물은 그럼 각자의 성질이. 그렇지. 그대로 나와 있어. 그대로 남아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섞여 있는 거야. 위치만 바뀌는 거야. 위치만. 그래서 각각의 물질의 성질이 모두 나타난다는 거야. 알지? 그래서 각각의 물질의 성질이 모두 나타난다. 자, 이것이 바로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알지? 그래서 이게 구분을 잘해야 돼. 되게 용어들이 헷갈린 게 이게 나중에 고등학생들도 헷갈려 해. 왜냐면 혼합물 초성 봐봐. 히읗, 히읗, 미음이잖아. 아니, 화합물. 자, 혼합물도. 초성이 같거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다르지. 그렇지.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야 돼. 그래서 영어 단어를 적어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우리가 믹스라는 뜻이 뭐야? 섞다. 그치?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커피 믹스 보면 커피의 맛도 나고 설탕의 맛도 나잖아.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들이 각각의 성질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야. 왜? 섞여 있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알겠지? 하지만 자, 우리 물은 수소와 산소가 있지만 물에는 수소의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물에는 수소의 성질이 없어요. 자, 수소 기체의 가장 큰 성질이 뭘까? 수소 기체의 가장 큰 성질. 태민아. 수소 기체의 가장 큰 성질. 수소 기체에 성냥불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펑 하고 폭발해. 진짜요? 타. 연소가 돼. 수소 기체에다가 불을 갖다 대면. 그러니까 수소는 연소가 되게 잘 돼. 알지? 그래서 공기랑 이렇게 그 불이랑 맞으면 더 커지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산소 기체의 성질은 뭘까? 산소는 어떤 물질이 연소, 타는데 관여하는 기체야.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면 연소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산소는 연소를 도와주는 기체예요. 그러니까는 꺼져가는 불씨를 산소 기체에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살아나요. 불씨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수소 기체는 성냥불 갖다 대면 연소 팡하고 퍽하면서 타버리지. 이게 수소 기체 성질이고 산소 기체는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타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수소 기체는 이렇게 불을 가해서 터지면 그 잿더미라든지 그런 쟤는 안 생기고 연소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해서 물이 된단 말이야. 알지? 자, 그러면 수소는 자신이 타버려. 산소는 불씨를 연소를 다시 도와주는 거야. 자, 근데 물에도 수소하고 산소가 들어가 있어. 그럼 물에다가 성냥불 갖다 대면 물이 펑 하고 터지니? 안 터져요. 그렇네. 그러니까 물에는
수소 기체 성질이 있어 없어요? 없어지는 거야. 그치? 그럼 꺼져가는 불씨를 물에다 넣어봐. 그 불씨가 타올라? 아니 더 꺼지지 완전히.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있지만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 얘네들의 성질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화합물은 새로운 다른 물질이야. 수소하고 산소랑 물은 서로 다른 물질이야. 혼합물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네네.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그 원소의 성질은 사라진다. 자, 원소의 성질은 화물이 되면은 그 혼원소의 성질은 사라진다. 하지만 혼합물은 어떻게 되니? 혼합물은 모두 나타난다. 그래서 있잖아. 얘를 거꾸로 우리가 이제 요 설탕물을 가열하면은 이제 증발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물이 날아가요. 그럼 바닥에 뭐만 남아요? 그래요. 바다 약간 바닥에 설탕이 남잖아. 물이 날아가 버리면. 그치? 바로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은, 자, 이게 다시 설탕물은 설탕과 물로 분리할 수가 있지. 그때 설탕의 성질이 사라져? 물의 성질이 사라져? 아니, 그대로야. 그냥 섞여 있다가, 그러니까 따로따로 존재하다가 섞여 있고, 다시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 같이 섞여 있다가 따로따로 분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알겠지? 그래서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어떻게 돼? 섞여 있다. 그러면 어떻게 섞여 있을까? 어떤 거는 고르게 섞여 있을 거야. 자, 어떤 것은 고르지 않게 섞여 있어. 그래서 고르게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균일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균일 혼합물이라고 해. 똑같은 일정한 양기들이 그러니까 섞여 있는 비율이 똑같아. 비율이 똑같아. 자, 섞여 있는 비율이 달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돼? 고르지 않게 섞여 있어.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해. 그래서 균일하게 섞여 있다. 불균일하게 섞여 있다. 자,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과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 자, 이거를 우리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균일한 혼합물은요. 투명합니다. 투명해요? 투명해요. 소금물, 설탕물. 균일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섞여 있어. 근데 만약 얘네들을 넣었더니 자, 섞여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봐봐라. 요렇게 봤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 자, 요렇게 봐도 하나, 둘, 셋, 네 개. 요렇게 봤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 똑같잖아. 그치?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여기 봤을 때는 하얀 게 더 많지? 여기는 노란 게 더 많지? 균일하지 않잖아. 고르게 안 섞여 있잖아. 그럼 고르지 않게 섞여 있으면 얘를 우리가 불균일한 혼합물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어디를 봤더라도 어떻게 섞여 있는 비율이 똑같잖아. 자, 이렇게 봐도 똑같죠? 하나,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그치? 자, 이렇게 봐도 어떻게 돼? 하나, 둘. 자, 이렇게 봐도 하나, 둘. 고르게 섞여 있지? 그럼 얘는 균일한 혼합물. 이렇게 표현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르게 섞여 있냐, 고르게 섞여 있지 않냐. 그랬을 때 고르게 섞여 있으면은 투명하게 보여. 그러니까 설탕물이나 소금물처럼. 근데 불투명한 것이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액체 상태로 혼합되어 있는데 불투명해. 우유 같은 것들이. 단백질이랑 뭐 여러 개 섞여 있지. 단백질, 지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 그런 거는 혼합물이죠. 아니, 단백질 자체는 순물질이야. 그러니까 순물질인 단백질과 지방이라는 순물질하고 물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탄수화물도 들어가 있고 이게 섞여 있는데 이제 불투명하잖아. 그러니까는 불투명한 것은 균일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무거운 것이 아래쪽에 많이, 가벼운 것이 위쪽에 많이. 그 또 하나가 뭐가 있어? 우리 혈액. 불투명하잖아. 빨갛잖아. 그치? 그 혈액에는 액체인 물도 있지만은 적혈구, 백혈구 같은 고체도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불투명하니까 혈액을 놔두면 어떻게 돼? 무거운 것이 아래쪽에, 가벼운 것은 위쪽에. 이렇게 섞여 있는, 바로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또 하나 구분하면은 우리가 이제 혼합물을 딱 놨을 때,
바닥에 침전이 되면은 침전이. 가라앉는 거. 그러니까 우리 흙탕물 있지? 흙탕물을 컵에다가 딱 따르고 나서 가만히 놔봐. 그럼 바닥이 어떻게 돼? 흙이나 모래가 가라앉잖아. 그게 침전된다는 거야. 침전물. 그래서 침전이 되고, 자, 균이란 것은 침전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녹지 않고 가라앉는 것을 침전이라고 해요. 가라앉는 거. 알겠지?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야. 구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순물질은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그 다음에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섞여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물질, 그 순물질의 성질이 모두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 짜잖아요. 소금물도 짜잖아요. 그럼 소금물은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인데 그 소금물에는 소금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바로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어. 알지? 근데 이제 어떻게 섞여 있냐? 고르게 섞여 있으면 우리는 균일하게 섞여 있다. 균일한 혼합물. 자, 고르지 않게 섞여 있으면 불균일한 혼합물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까? 쉽게 구분하는 방법. 자, 어떤 용액이 있는데 투명한 용액이야. 설탕물, 소금물처럼. 그럼 얘는 균일하다. 자, 혈액이나 우유처럼 불투명해. 그럼 얘는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고. 자, 가만히 놔뒀더니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 생겨. 가라앉지 않으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암석, 돌 있지, 돌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럼 돌을 딱 잘라가지고 단면을 봐봐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이쪽은 밝은데 이쪽은 어두워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섞여 있는데 얘는 균일한 거예요? 불균일한 거예요? 그것이 불균일한 거예요. 그래서 암석은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은 자, 이렇게 해줄 거야. 알지? 자.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좀 구분하자. 그림으로. 자,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순물질이야.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한 가지 물질이었는데,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뭐라고 한다?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 그래서 우리 구리 있지, 구리. 자, 구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어디니? 우리 전선. 구리 전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일러 있잖아. 보일러에서 구리 배관을 바닥에 깔아. 자, 구리는 열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그 구리 관에 안에 뜨거운 물이 지나가잖아. 그러면 이제 방바닥으로 열을 잘 보낸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건 구리 전선이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특정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 봤더니 전부 다 구리라는 원자, 한 종류의 원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이고, 자, 이 호돈소 물질은 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호돈소 물질이 뭐가 있을까? 구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한 금속 있잖아. 철, 구리, 뭐 나트륨, 니켈, 카드뮴, 수은. 이건 전부 다 호돈소 물질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금속은 전부 다 호돈소 물질이다. 그래서 구리, 금, 수은. 다이아몬드가 포함된 암석이 있지. 금강석이라고. 다이아몬드 자체는 탄소로만 이루어진. 탄소로만 이루어진 아주. 그래서 흑연,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뉴스 보면 가끔씩 이제 막 그런 게 나오죠. 그래핀. 탄소로만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구리나 금, 수는 금속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들은 전부 다 호돈소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탄소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 질소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그건 아니지. 자, 이산화탄소 화합물이지. 섞여 있는 게 아니라 화합물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순물질 내고, 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물을 여기 봤더니, 자, 요 큰 게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산소 원자야. 자, 요 작은 게 뭐냐면은 여기가 수소 원자예요. 그래서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산소와 수소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전기를 가면 어떻게 돼? 여기가 툭툭 끊어지면서 산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 분해가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된다? 분해가 된다. 분해. 그래서 물은 자,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입니다. 염화 나트륨은 나트륨하고 염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에요. 맞죠? 그래서 염화 나트륨을 전기 분해시키면 나트륨 금속하고 염소 기체가 만들어져. 그리고 이 염소 기체는 그거 알아? 이 염소 기체가 어떤 기체인지?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 뭘 썼어? 가스실. 그때 사용했던 가스 기체가 염소 기체야. 그리고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나 수영장물 소독할 때 뭘로 소독하냐면 염소 기체 가지고 소독해. 근데 왜 염소로 사람을 죽였는데 소독할 때 얘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기체를 많이 흡입하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포들을 다 죽여버려. 그럼 수영장 물도 염소로 하는 거예요? 염소로 소독하는 거야. 근데 약간은 그 양을 줄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해도 이제 무해할 만큼. 대신 그 수영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염소 기체가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돗물 먹는 수돗물도 염소 가지고 마지막에 소독한 다음에 이제 우리 각 가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입니다. 자, 에탄올은 우리 알코올 있지? 탄소, 수소, 산소. 그래서 얘는 세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원소의 종류가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뭐라고 한다? 화합물. 그래서 순수한 물질은 한 종류로 이루어진 호돈소 2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여기가 이제 화합물이 되겠지. 자,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분해가 안 되면 호돈소 물질, 분해가 되면은 화합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물이야, 물. 물을 분해시키면, 전기를 가해서 분해시키면은 물이 어떻게 된다? 전기를 가하면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분해가 된다. 맞지? 자, 그러면 이 기체가 수소 기체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거야. 약간 염화 코발트 종이처럼. 그렇지. 물을 확인할 때 염화 코발트였잖아. 그러면은 수소 기체는 성냥불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 그렇지. 퍽 하면서 타버린단 말이야. 자, 산소 기체는 어떻게 확인할까? 그냥 불에다 가도 되는 거예요. 자,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타오른다. 타오른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조금, 얘는 연소가 되잖아. 그래서 가연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신이 연소가 되는 거야. 근데 산소는 자신이 타는 게 아니라 남이 타는 걸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연소를 도와줘요. 그래서 조연성이라고 그래. 이게 조자가 돕는다는 뜻이야. 알지? 그래서 조연성. 근데 조연성은 산소 기체밖에 없어. 산소 기체밖에 없어. 연소는 산소랑 빠르게 반응하면서 빛과 열이 나오는 것이 연소 반응이야.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면 연소가 일어나지 않아. 알지? 그래서 바로 이제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자, 혼합물은 2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 그쵸? 그래. 자, 봐봐. 섞여 있을 때 각각의 성분, 섞여 있는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설탕물에서 설탕이 단맛이죠. 설탕물도 달아요. 설탕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소금물도 소금의 짠맛이 그대로 소금물에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그랬을 때 균일하게 섞여 있어. 고르게 균일 혼합물, 고르지 않게 섞여 있어. 불균일 혼합물. 그럼 그림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니? 자, 요 빨간 것과 파란 것이 어떻게 돼? 고르게 섞여 있지. 균일. 근데 얘는 자, 어떻게 돼? 동그란 거하고 네모가 아래쪽에 많고 동그란 게 위쪽에 많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위치에 따라서 섞여 있는 정도가 다르지. 그럼 얘는 불균일. 불균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봐봐. 설탕물, 식초.
공기도 균일하다? 네. 아, 정말요? 공기도 균일해. 그래서 우리 공기가 100%라고 하면 78%는 질소로, 21%는 산소 기체로, 21%가 산소 기체, 나머지가 뭐 이산화탄소 기체, 뭐 아르곤 기체, 수증기 이런 식. 아르곤 기체.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물질, 원소의 종류들, 원소 기호라는 거, 원소의 종류 나중에. 주기율표. 거기에서 일단 20개를 우리 완벽하게 외워야 되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때 되면 이제 하나씩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탄산음료. 자, 설탕이나 식초나 탄산음료는 투명하잖아요. 아니, 콜라 빼고. 콜라 빼고 사이다 이런 것들 투명하잖아요. 콜라는 거기에 약간 이제 불균일하게 만든 거야. 색소를 넣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불투명하게 보이는 거고. 사이다는 균일한 혼합물이야. 자, 합금. 자, 합금은 뭐냐면 금속과 금속을 섞어 가지고서 새로운 성질을 만드는 거야. 이게 이제 합금이라고 그래. 합금. 알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고. 자, 과일 주스, 흙탕물, 우유 불투명하잖아. 침전물이 막 생기잖아. 가라앉는 물질이 생기잖아. 얘는 불균일이야. 침전물이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우유 먹을 때 냉장고에 한 하루 이틀 놔둔 우유 있으면 일단 흔들어요. 흔들어서 먹어. 아니면 바닥에 조금 이제 침전물이 생기고. 근데 우유를 딱 열었더니 뭔가 이게 덩어리가 져 있어. 그건 상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우유를 먹을 때 흔드는 게 왜 중요하냐. 특히 여름 같은데. 흔들었을 때 찰랑찰랑 하면서 우리 그냥 물 흔드는 거 있지, 물. 그런 느낌이면은 괜찮아. 그 흔드는데 뭔가 덩어리가 막 툭툭 쳐. 그건 상한 거야.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있잖아. 컵에다가 한 다음에 하루 정도 놔두잖아. 거기에 이제 덩어리가 막 생겨. 치즈처럼 뭉쳐. 그건 상한 거야. 먹으면은 장염 걸려. 탈락. 식중독도 걸릴 수 있어. 태권도 관장님은 다이어트 할 때 일부러 상한 음료 먹어가지고 싹 다 설사해서 싹 다 빼낸다고. 그거는 이제 태권도 관장님이 이제 그 선수 생활할 때는 체급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몸무게 제한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몸무게가 낮을수록 유리해.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80kg인데 80kg 나가서 나랑 비슷한 몸무게 선수라고 경기하는 것보다는 한 75kg나 70kg으로 낮춰버린단 말이야. 그럼 평상시 80kg에다가 이제 시합할 때 어떻게 해? 몸무게 한 10kg를 빼. 더 가벼워지고. 거기 가벼워져. 그럼 나는 원래 80kg의 근력, 힘이 있잖아. 근데 70kg 낮추게 되니까 어떻게 돼? 상대방보다 나는, 그치, 더 힘이 더 세니까 더 유리하지. 근데 문제는 상대방도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래서 태권도나 복싱이라든가 이런 거 체급 있잖아. 체중별로 이제 나눴을 때 되게 힘들어.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해야지. 그때 제일 좋은 게 그냥 안 먹고 개워내는 거,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뒤에 이제 우리가 물질 특성에서 바로 할 거니까, 자,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 구분하는 방법 알겠지? 이제 하나씩 물질의 성질 있어요. 자, 물질의 성질이 있어. 우리가 이 물질의 성질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자,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이 있어. 자, 우리가 화학이라는 것은 어떤 게 화학이냐면은 물질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서로 반응해서 물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학적인 변화가 생긴 거야. 알지? 그 화학적 성질은 바로 뭐냐? 수소기체의 화학적 성질은 뭡니까? 수소기체는요, 산소기체랑 반응하면서 물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수소기체 화학적 성질이에요. 자, 산소기체 화학적 성질은 뭐예요? 산소기체는 연료와 반응해서 연소 반응을 도와줘요. 자, 이게 바로 화학적 성질이야. 알지?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은 뭐냐면은 어떤 물질이 새로운 다른 물질로 막 바뀌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은 이 화학적 성질은 이 물질이 화학 반응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화학 반응의 정도를 화학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다른 물질하고 서로 반응해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새로운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냐? 얘는 분해가 이제 전기를 가니까 이렇게 분해가 돼. 이런 것도 전부 다 화학적 성질이야. 그래서 화학 반응의 정도고, 자, 물리적 성질은,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한 물리적 성질이야. 쉽게 말해서 조금 이제 유식한 표현을 쓸게. 우리 가끔씩은 고급진 단어를 좀 이제, 자, 몇 가지 알아두는 게 좋아. 물리량이라고 그래. 물리량. 자, 이건 뭐냐? 그럼 어떤 게 물리량이냐? 바로 측정값이에요. 측정값. 조금 우리 생각해보자. 뭐가 있을까? 측정값. 길이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치? 무게 측정할 수 있죠. 질량도 측정할 수 있죠. 그러면 길이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부피도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치? 그치. 넓이 또는 이걸 이제 우리가 면적이라고 하지. 이런 것도 측정할 수가 있어. 그치?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곧 배울 것 중에 뭐냐면은, 자, 밀도라는 것도 있다. 밀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밀도. 자, 그 다음에 뭐 녹는 점, 끓는 점, 전부 다 측정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측정할 수 있는 거. 우리 색, 맛, 냄새, 이런 것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 화합물에 어떤 것들이 섞여 있는지도 측정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에 들어가고, 이제 분해하잖아. 분해하면 알 수가 있고. 자, 우리 이제 요거는 이제 물리적인 거는, 물질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물질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물리적인 거라고 그래. 물리적인 거. 그 물질이 가지는 값들을 우리가 물리량. 근데 그 값은 이렇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측정값이 바로 물리적 성질이에요. 맞죠? 바로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길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10m 이런 식의 표현하잖아. 그치? 질량 같은 거 뭐 60kg 이렇게 표현하고, 뭐 부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3리터. 자, 넓이 같은 경우는 뭐 10제곱미터. 자, 밀도 같은 물 같은 거 1g per 리터. 막 이런 식으로. 아니, 1g per 뭐 밀리리터. 자, 녹는 점. 그렇지. 속도도, 물리적 성질이야. 속력이나 속도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0도씨야. 녹는 점이 100도씨야. 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색, 맛, 냄새. 이거는 뭐냐, 우리가 겉보기 성질이라고 해요. 겉보기 성질.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자,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이지. 그러면 이제 이러한 측정값은 뭐를 갖냐면, 자, 요 메타라는 건 단위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 측정값은 요 10이라는 것은 크기를 뜻해. 그래서 크기와 뭘 갖는다? 단위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가 60이라는 것은 크기고 킬로그램은 단위. 요 숫자는 크기가 돼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단위라는 거죠. 단위. 질량이랑 무게는 같은 거예요. 아니요. 근데 왜 단위? 자, 무게는 예를 들어서 60kg이면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위가 되는 거고. 우리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요거 끝나면
뒤에 이제 힘에 대해서 배울 거야. 힘에서 이제 요 무게와 질량을 구분해 줄 거야. 알지? 바로 이제 요런 거야, 요런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 성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물리적 성질은 물리량, 즉 측정값이야. 크기와 단위를 갖고, 그 다음에 크기와 단위는 없어도 우리가 겉으로 그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성질 있잖아. 그래서 색, 맛, 냄새,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돼? 거칠기. 이런 것도 있잖아. 부드럽네, 거치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낌 같은 거 접촉하면서 하는 것도 있지. 자, 그런데 말이지.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길이나 무게나 질량이나 부피나 넓이는 자, 요 세 가지는 말이야. 얘네들은 자, 이렇게 묶어놨잖아. 얘네들은 있잖아.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자, 그 값이 변한다는 거야. 종이 10cm 잘랐어요. 10m 잘랐어요. 5m 자를 수도 있잖아요. 2m 자를 수 있잖아요. 같은 물질이라도 이 값은 변할 수가 있는 거야. 당연히 질량도 어떻게 돼? 물 100g, 200g, 300g 변하잖아. 부피도 물 1리터, 2리터, 우리 그 생수 500ml짜리, 1리터짜리, 1.5리터짜리 막 다양하게 있잖아. 그치? 넓이도 마찬가지로 가로 넓이할 때 면적이 10제곱미터야 100제곱미터야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 같은 거라도 길이나 무게나 질량이나 부피나 넓이는요 변합니다. 그쵸? 달라져요. 그런데 얘네들은 말이야 꼭 똑같아요. 얘네들은 물질마다 고유하다는 거예요. 정해진 양이. 그렇지. 정해진 값을 갖는다. 물질마다. 자, 물에 녹는 점은 몇 도야? 0도씨지. 물에 녹는 점이 100도씨, 20도씨 되는 건 아니잖아. 네. 자, 물에 끓는 점 100도씨야. 자, 물의 밀도는 1ml당 1g. 밀도 안 변해요. 자, 물의 맛 변해요? 물의 색깔 변해요? 겉보기 성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마다 고유해. 그래서 어떤 액체에 끓는 점을 측정했더니 100도씨야. 그 얘는 뭘까? 물이겠지. 네네. 그래서 물질마다 고유하니까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물질을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알겠니? 그래서 물질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물리량 중에서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물리량은 같은 물질이지만 그 값이 막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알지? 그랬을 때 물질마다 고유하다.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부른다. 자, 이게 바로 물질의 특성이야.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물질이 가지는 성질, 특히 물리적 성질. 자, 이러한 성질들이 있겠지. 자, 이 성질에서 다른 물질과 구별이 되는 뭐다? 고유한 성질. 고유한 성질. 그래서 물질의 종류마다 달라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같은 물질이면 어떻게 돼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왜? 물이면 무조건 녹는 점 0도씨, 끓는 점 100도씨라는 거야. 안 변해.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여기 물하고 에탄올이 있어. 그럼 각각은 순물질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끓는 점 보면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거든.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씨예요. 근데 얘랑 섞었어. 뭐가 되니? 물과 에탄올 섞으면 소주 되잖아. 아빠 잘 먹는 거. 진짜요? 소주가 물하고 에탄올이 섞여 있는 거야. 이 소주야, 소주. 그냥 우리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그냥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그래. 에탄올 수용액. 그래서 에탄올 수용액이 돼요. 에탄올 수용액 중에 하나가 소주인 거지. 그러니까 소주가 에탄올 수용액이야. 물과 에탄올 섞은 거야. 물과 에탄올을 섞은 거야. 알겠지? 그 에탄올 수용액을 먹는 거야. 에탄올 수용액을 먹는 거. 그렇지, 알코올.
그럼 얘를 가열하잖아.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온도야. 그러면 이제 에타 요 수용액 소주를 가열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지. 근데 대략 요렇게 끓어. 자, 온도가 일정 끓는 구간이야. 상태 변화가 일어나. 얘가 약 78도씨 정도에서. 그 누가 끓는 거야? 에탄올. 그렇지. 그래서 에탄올이 다 끓었어. 날라갔어. 그럼 다시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상태가 그건 100도씨야. 물이네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에탄올 수용액은 두 군데가 나오죠. 그치? 그래서 순물질하고 혼합물을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왜? 순물질은 끓는 점이 각각 한 개가 나와. 근데 혼합물은 끓는 점이 어떻게 돼? 두 개잖아. 그래. 그래서 가열했더니 끓는 점이 두 개야. 두 개 이상이 나왔어. 아, 얘는 혼합물이네. 알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한다. 그럼 요게 해당하는 것이 뭐냐? 자, 일단은 겉보기 성질, 색, 냄새, 맛, 거칠기 이가 있고, 그리고 겉보기 말고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 자, 용해도는 이거지. 우리가 물에다가 설탕을 넣어. 얘가 100g 물에다 설탕을 계속 넣어서 녹일 거야. 그럼 설탕이 무한정 녹아? 어느 순간에 녹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물의 온도가 25도씨라고 해보자 말이야. 그럼 25도씨에서 물이 녹일 수 있는 설탕의 질량이 있겠지. 질량의 최대값이 있겠지. 자, 그걸 우리가 용해도라고 그래. 근데 저 좀 추워요. 추워? 지금 파워 냉동. 파워 냉동 줄였어. 자, 온도 좀 조금씩 올리고. 자,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용해도라고 그래. 그래서 그 물질마다 이 값들이 고유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물질을 구분할 수가 있고, 자,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를 자,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야. 자, 됐니? 자, 확인해. 필기하겠어, 필기하고.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얘기하고. 됐어? 태민이 다 됐어? 와, 아주 시크한.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할 때는, 자, 순물질은 말이죠.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하나를 가져. 근데 혼합물은 순물질이 두 개 이상이 섞였잖아.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여러 개이거나 또는 변할 수가 있어. 자, 뭐냐면은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의 끓는 점을 볼 거야. 자, 순수한 물에 끓는 점 100도씨에서 끓어요. 알지? 왜냐면 물은 순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그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어. 근데 소금은 고체고 물은 액체잖아. 그래서 소금이 물에 딱 녹으면서 이 고체인 소금이 액체처럼 막 바뀌었어. 그치? 자, 그래서 소금물이 됐어요. 자, 그러면 가열하게 되면은, 자, 이게 끓는다는 게, 자, 기화가 되는 거잖아. 자, 우리 설명 잘 들어. 기화는 두 가지가 있어. 기화의 종류가. 증발이라는 것이 있고, 끓음이라는 것이 있다. 자,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끓음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가하는 것이고 증발은 자동으로 그렇지. 맞아. 그래서 끓음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열을 가해서 이 액체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알지? 그래서 이 끓음은 끓는 점이라는 하나의 온도에서 나타나요. 그게 물이라고 지금 그렇지. 에탄올이면 78도씨가 되는 거야. 자, 증발은 액체 구간의 모든 온도에서 나타난 기화야. 그러니까 이게 물이라면 어떻게 돼? 0도씨부터 100도씨 사이에서는 전부 다 증발이 다 일어난다. 알지? 하지만 끓음은 무조건 100도씨라는 물 같은 경우는 끓으면 100도씨.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증발은 공기와 접하는 액체 표면에서 기화되는 거야. 액체 표면에서. 자, 끓음은 액체 전체에서. 우리 물 끓일 때 어떻게 돼?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되니? 바닥에서부터 전체까지 기포가 막 발생하잖아. 그게 이제 물의 수증기가 되면서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액체 전체에서 기화되는 것이 바로 끓음이라는 거지. 알지?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액체 간의 인력을 끊어야 되죠. 그치? 액체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완전히 끊어져야 기체로 날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물만 있으면은 100도씨에 해당하는 열이 있으면은 그 에너지, 열에 의해서 어떻게 돼? 상태 변화, 물 분자 간의 인력이 다 끊어지면서 물 간의 인력이 끊어지면 다 기화가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물에다가 뭐가 들어갔니? 소금이 들어갔어. 자, 그러면 소금이 딱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물이야. 이게 소금이야. 그래서 이렇게 인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소금이 딱 들어오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물이. 소금을 이렇게 잡아당겨. 자,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소금이 어떻게 돼? 떨어져 나오면서 물 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야. 아,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됐어. 자, 그럼 이제 열을 가해 끓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이제 기체로 수증기로 날아가야 돼. 네. 그러면은 나와 너 사이 인력도 끊어야 되겠지. 그치? 나와 너 사이. 그러니까 물과 소금 간의 인력을 끊어야 되겠지. 근데 물과 물 사이 인력을 끊어야 돼. 그러니까 끊어야 될 인력이 더 많아지는 거야. 끊어야 되는 인력이 더 많아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 자, 그러면 끓기 시작하면 물이 많아지니 적어지니? 끓기 시작 적어지겠지. 그럼 적어지니까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 날라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 소금과 물 사이에 인력이 더 많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 하나를 물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개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인력을 10개가 나눠서 이제 잡아당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물이 이제 한 8개가 됐어. 그 2개가 날라갔어. 인력이 더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인력이 더 늘어난단 말이야. 더 늘어난단 말이야. 10개가 나눠 갔던 걸 8개가 나눠 가지니까 하나의 물과 소금과의 인력은 더 커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더 그걸 또 끊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 더 큰 에너지가 열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높은 이렇게 아니라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야. 왜? 물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물과 소금 간의 인력이 더 커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끓는 점이 변하잖아. 수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하거든. 근데 얘는 올라가거든. 마찬가지야. 자, 마찬가지야. 이제 고체와 액체 혼합물을 냉각시킵니다. 그 물 같은 경우는 0도씨에서 어떻게 돼? 고체 상태로 되죠. 그 고체 상태로 되기 위한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 다시 자, 우리끼리 이제 온도가 낮아져. 그럼 잡아당 힘이 더 강해지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제 거기에다 소금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인력이 있지. 온도가 낮아져. 그런데 어는 건 누가 어니? 소금이 얼어요? 물이 얼어요? 물이 얼어요. 그러면은 자, 물끼리 인력하면 어떻게 돼? 요거를 떨어뜨리고 더 잡아당겨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소금의 인력을 뿌리치고 물과 물 사이 인력이 생겨야 되니까 어떻게 돼? 인력이 더 커져야지 소금을 밀어내고 물 사이 인력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는 거야. 알지? 그러면서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얼음이 됐지? 그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물과 소금의 인력이 더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그 소금의 인력을 떨쳐내고 물 사이 또 더 단단하게 붙어야 되니까 더 온도는 더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점이 하나가 아니라 변한다. 그래서 혼합물은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고체, 액체의 혼합물 같은 경우는 녹는 점, 끓는 점 어떻게 된다? 변한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됐지? 그 다음에 고체와 고체 혼합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프탈렌 대략 한 녹는 점이 이 정도야. 그 다음에 이제 자, 파라다이 클로로라는 물질이 있어. 얘는 녹는 점이 자 파라다이 클로로 벤젠이라는 물질의 녹는 점은 자 조금 안 되게. 그치? 근데 이 둘을 섞었어. 네. 섞으면은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쭉 해서 녹는 점이 낮아지죠. 낮아지면서 이 녹는 점이 어떻게 돼? 일정한 게 아니라 변하지. 그치?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얘는 녹는 점이 하나로 일정한데 얘는 녹는 점이 막 변해요. 그러면은 얘는 혼합물이라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물질과 혼합물을 비교하면 이렇게 하면 돼. 수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하나의 값을 갖지만 혼합물은 녹는 점, 끓는 점이 여러 개의 값 또는 변한다. 변하면 어떻게 된다? 혼합물이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개념 정리. 97번까지. 개념. 설서지기 아니야? 숙제로 바로 갈게. 네. 뭐야? 숙제는 많지 않을 것 같아, 오늘. 진짜 적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 카톡에다가 숙제를 보내려고.